안녕하세요 여러분. 화학원 네 번째 시간 일몰과 질량과 부피의 관계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1몰이라는 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아주 많은 개수를 세기 위한 단위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단위가 이제 화학에서 질량과 부피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잘 되고 이 부분이 몸에 익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양적 관계라는 킬러 문항을 좀 더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1몰의 질량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1몰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했었죠. 탄소, 질량수 12짜리 탄소 1몰의 질량은 딱 12g이다라고 했어요. 맞죠? 뭐냐면 원자량이 12내가 1몰이면 12g이었어요. 그럼 원자량이 16인에는 1몰이면 16g이 되는 거고요. 원자량이 24인에가 1몰이면 24g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원자량과 화학식량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값이잖아요. 원자량, 화학식량이 원자량이나 화학식량이 상대적인 값이잖아요. 상대적인 값. 상대적인 값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비례한다는 의미거든요. 비례. 얘가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다른 원자나 다른 물질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의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에다가 그대로 g만 붙이면 됩니다. 물질의 화학식량에 g을 붙이면 돼요. 한번 예시를 보면서 보도록 하죠. 여러분, O2, 산소입니다. 산소. O2, 산소예요. 자, 산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량이 16이니까 산소 2개가 붙어있는 이 O2의 분자량은 얼마예요? 분자량은 32죠. 자, 그런데 얘는 정확히 1몰만큼 있으니까 1몰만큼 있을 때는 분자량, 원자량, 화학식량에다가 g만 붙이면 뭐가 된다 그랬어? 그게 바로 질량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산소 1몰의 질량은 몇 g이야? 32g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g만 붙이면 돼요. 맞죠? 자, 그런데 이산화탄소 이번에 2몰의 질량을 물어봤다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산화탄소는 분자량이 얼마예요? 이산화탄소는 분자량이 44였어요. 기억나시죠? 이산화탄소는 분자량이 44였습니다. 그런데 얘가 몇 몰 있어? 2몰만큼 있어요. 얘가 이산화탄소 분자량이 44라는 얘기는 이산화탄소가 1몰 있을 때 44g이라는 뜻이야. 그럼 이산화탄소가 2몰 있을 때는 2배만큼 질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총 질량이 몇 g이 되겠어? 88g이 될 겁니다. NaCl 1몰의 질량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Na, 얘 23, Cl 35.5 해서 얘의 화학식량이 58.5였잖아요. 정확히 1몰이네? 그럼 어떻게 해라? 그냥 여기다 화학식량에다 그대로 g만 더하면 된다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질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몰과 질량의 관계는 뭐다? 어떤 물질이 1몰 있으면 그 물질 1몰의 질량은 그 물질의 화학식량에다가 g만 붙이면 된다라는 이 개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정리해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이겁니다. 뭐냐면 이 몰이라는 건 결국 1몰의 질량을 그러니까 질량을 1몰의 질량으로 나눈 값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질량과 몰의 관계가 나오게 되는데 뭐냐면 여기 지금 이산화탄소를 한번 볼까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뭐냐면 어떤 물질의 분자량 곱하기 몰수를 하니까 그 물질의 질량이 나왔죠. 이게 바로 이 식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이 식으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돼 라는 뜻이에요.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돼.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몰의 질량이라고 표현했죠. 1몰의 질량. 근데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어떤 물질 1몰의 질량은 뭐다? 그 녀석의 원자량, 그 녀석의 분자량, 그 녀석의 화학식량. 그러니까 어떤 녀석의 화학식량, 어떤 녀석의 분자량, 거기에 g만 붙이면 되는 게 1몰일 때의 질량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1몰의 질량이라는 말은 화학식량이나 분자량이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물론 원자량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화학식량, 분자량, 원자량으로 현재 질량을 나눠주면 이 물질이 몇 몰인지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제가 물로 예를 들었었는데 선생님이 54g의 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물은 몇 몰이니?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이라는 게 분자량이 얼마예요? H2O 물이 18이었죠. 물은 분자량이 18이에요. 분자량이 18이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은 1몰당 18g이라는 뜻이죠. 1몰당 18g 맞죠? 1몰일 때 18g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몰일 때의 질량 18g으로 현재의 질량 54g을 나눠주게 되면 54g의 물은 결국 물 3몰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활용할 때는 방금처럼 질량과 화학식량을 주고 몰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 반대로 여기에서처럼 분자량과 몰수를 알면 질량을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몰수와 질량을 가지고 분자량을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세 개 중에 뭘 미지수로 놓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개념들은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풀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거기 때문에 좀 귀찮더라도 반복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풀어보시면서 자기가 틀리면은 뭔가 잘못 이해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틀린 거 확인하면서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몰과 질량의 관계는 이 정도로 일단 얘기하도록 하고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지금 54g의 물이 있어요. 여기 그리고 54g의 이산화탄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질량은 똑같은데 1몰의 질량, 물은 18g이고 분자량이 18이고 이산화탄소는 분자량이 44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54g인데 얘를 18로 나눴을 때랑 얘를 44로 나눴을 때 몰수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54g을 18로 나누면 몰수가 3몰이 나와. 그런데 54g을 44라는 이산화탄소 분자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1점 몇 밖에 안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 같은 질량이 있다고 했을 때 다른 물질이 같은 질량만큼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분자의 개수는 화학식량이 작은 애들이 훨씬 더 많은 개수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라서 굳이 짚고 넘어가진 않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우리 부피와 몰의 관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에서 말하는 부피와 몰의 관계에서 이 부피 문제는요. 기체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몰과 부피의 관계는요. 고체나 액체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기체 상태의 물질에만 적용이 된다는 걸 일단 머릿속에 담아두고 가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부피와 몰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아보가드로 법칙. 이 아보가드로 법칙은 무슨 얘기냐면 같은 온도 압력에서 기체의 부피는 분자수에 비례한다. 자, 일단 같은 온도 압력이라는 조건이 붙은 이유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커져요. 압력이 커지면 기체의 부피가 작아져요. 그래서 우리 샤르르 법칙과 보일의 법칙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온도와 압력이 다르면 지금 내가 여기서 알고 싶은 건 뭐냐면 기체의 부피랑 몰수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온도와 압력이 갑자기 관여를 해버리면 정확한 값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라는 조건 하에, 그러니까 부피에 영향을 주는 건 뭐밖에 없다고 했을 때 기체의 입자수, 기체의 몰수, 기체의 분자수만이 부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때 기체의 부피는 분자의 개수에 그대로 비례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더 놀라운 거는 이 기체의 종류와는 전혀 상관없이 기체의 종류와 무관하게 기체의 종류와 무관하게 어떤 기체든 간에 기체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아요. 기체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고 기체의 몰수가 결국 그 기체의 부피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기체의 종류와 무관하게 기체의 몰수가 기체의 부피를 결정해요.
부피를 결정하게 됩니다. 요 얘기예요, 여기. 자, 그래서 보면 어떤 식이냐면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 온도와 압력을 일단 기본적으로 고정해 두자고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화학에서 가장 많이 고정해 두는 온도와 압력을 우리는 표준 상태라고 불러요. 표준 상태. 지금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라고 했을 때 특히 이 같은 온도와 압력을 0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을 달면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 상태라고 부르거든요. 표준 상태라고 부르는데 0도씨 1기압에서는 어떤 기체든지 간에 1몰이 차지하는 부피가 얼마로 다 똑같냐면 22.4리터로 동일하게 돼요. 이산화탄소 1몰이 차지하는 부피도 22.4리터, 수소기체 1몰이 차지하는 부피도 22.4리터, 산소기체 1몰이 차지하는 부피도 22.4리터. 기체의 종류와 무관하게 몰수가 같으면 똑같이 1몰이면 0도씨 1기압에서는 22.4리터라는 같은 부피를 차지한다는 특징을 가지는 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자, 그럼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죠. 1몰당 부피가 나왔어요. 0도씨 1기압에서 1몰당 부피는 22.4리터라고 나왔죠. 맞죠? 그럼 1몰당 부피가 있으면 그 현재 부피를 1몰당 부피로 나누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몰수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보시면 현재 질량을 1몰일 때의 질량으로 나누니까 몰수가 됐던 것처럼 현재의 부피를 1몰일 때의 부피로 나누게 되면 몰수가 나오는 거예요.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자, 한번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O2 산소 기체가 있어요. 사실 종류는 중요하지 않아요. 산소 기체가 있는데 현재 0도씨 1기압에서 산소 기체가 44.8리터 있다고 하자. 얘는 도대체 몇 몰이니?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의 부피가 얼마야? 44.8리터야. 그런데 0도씨 1기압에서 부피는 얼마나 그랬어요? 22.4리터예요. 그럼 1몰당 22.4리터의 얘가 44.8리터가 있으니까 얘는 몇 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아, 얘는 2몰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바로 이 공식이에요. 몰은 1몰일 때의 부피, 0도씨 1기압에서 기준으로 22.4리터. 그리고 그거를 현재의 부피를 1몰일 때의 부피로 나누면 그게 몰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얘랑 마찬가지예요. 문제에서 주어질 때 몰수, 부피, 1몰의 부피 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주고 하나를 풀게 할 수 있겠죠. 두 개를 주고 하나를 풀게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뭐라 그랬죠? 44.8리터랑 1몰일 때 부피를 줬죠. 즉 부피와 1몰일 때 부피를 주고 몰수를 구하라 그랬죠.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산화탄소 기체 0.5몰이 있어. 몇 리터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0.5몰이 있어. 몇 리터게?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0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이 붙었다면 22.4리터가 1몰일 때 부피니까 0.5몰일 때는 11.2리터겠구나. 이걸 구할 수 있는 거죠. 얘를 비워두던가 얘를 비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세 개 중에 하나를 미지수로 놨을 때 여러분들은 언제나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몸에 배면 돼요. 이건 진짜 몸에 배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양적 관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얘는 생각해서 푸는 게 아니라 몸에 배워야 돼요. 너무 당연한 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몰수는 1몰의 부피로 부피를 나눈 값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시험 문제에서 0도씨 1기압일 때 주어지기도 하지만 25도씨 1기압이니 60도씨 1기압이니 이런 조건들을 준단 말이에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1몰당 부피는 언제나 이 1몰의 부피라는 거는 언제나 문제 내에서 주어집니다. 문제 내에서 언제나 주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푸시면 돼요. 문제에서 1몰당 30리터다 라고 하면 30리터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1몰일 때의 질량과 부피를 알았고 1몰일 때의 질량 관계를 알았고 1몰일 때의 부피 관계에 대해서 일단 알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기체 부분에서 또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기체의 밀도와 분자량이 무슨 관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기체의 밀도와 분자량은요. 사실 기체의 밀도비는 분자량의 비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밀도는 뭐 분의 뭐라고 배웠습니까? 중학교 때. 밀도는 뭐 분의 뭐예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배웠어요. 맞죠?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배웠죠? 자, 여기에 11.2L짜리 용기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도 그냥 쉽게 22.4L 합시다. 22.4L. 22.4L짜리 용기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도 22.4L짜리 용기가 있다고 합시다. 요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고요. 요 안에는 산소가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현재 0도씨 1기압이에요. 자, 0도씨 1기압에서는 22.4L가 몇 몰이야? 1몰이죠.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여기에도 이산화탄소가 1몰 들어있다는 뜻이고, 여기에도 산소가 몇 몰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1몰이 들어있다는 뜻이죠. 맞죠? 즉 부피값이 같으면 몰수가 같죠. 달라지는 건 뭐만 달라져요? 얘는 분자량이 44니까 1몰이니까 여기 총 질량이 44g이죠. 여기는 얘는 분자량이 32니까 1몰이니까 32g이죠. 맞죠? 그러면 부피는 같은데 질량만 다르죠. 부피는 같은데 질량만 달라. 근데 그 질량이 바로 뭐예요? 분자량이죠. 44 분자량, 32 분자량. 그래서 보시면 부피는 같은데 이 질량이 분자량으로 나오잖아. 그게 무슨 얘기야? 밀도와 분자량이 같은 비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밀도와 분자량이. 그래서 그러니까 기체의 밀도를 우리 얘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 기체의 밀도가 2대1이다. 그러면 분자량도 2대1인 거예요. 기체의 밀도가 1대3이다. 그럼 분자량도 1대3인 거예요. 뭐 미지의 기체라고 합시다. 미지의 기체 파란색으로 볼게요. 미지의 기체 여기 X가 있어. 여기 미지의 기체 Y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미지의 기체 X와 Y가 22.4L, 22.4L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는데 여기 안에는 지금 현재 얼만큼 있냐면 여기 안에 이 미지의 기체 X가 12g 있다고 합시다. 12g. 그리고 여기에는 미지의 기체 Y는 36g 있다고 합시다. 그때 이 X의 분자량이 10이라고 할 때 Y의 분자량은 얼마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같은 부피에 12g, 36g 있으니까 밀도비가 1대3이잖아요. 그럼 분자량비도 몇 대 몇이 돼야 돼? 1대3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Y의 분자량이 36이라는 걸 쉽게 구해낼 수가 있죠. 이것도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문제를 통해 계속해서 익혀나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기억해두세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웠던 지난 시간과 오늘 배웠던 내용을 총정리해서 하나의 그냥 식으로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건 아니고 별건 아닌데 이 몰수라는 개념을 하나의 식으로 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수를 우리가 세 가지 개념으로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면 입자수 개념으로 배웠어요. 1몰은 뭐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다 라는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뭘 배웠냐면 질량 개념으로 배웠죠. 질량 개념으로. 그래서 1몰의 질량은 얼마다? 그 녀석의 화학식량의 그램을 부침값과 같다라는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뭘 배웠냐면 부피 개념으로 배웠죠. 1몰의 부피는 얼마다? 0도씨 1기압 기준으로 22.4L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식, 저런 식을 배웠는데 그걸 일렬로 쭉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렬로 쭉 쓰면 내가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 질량을 가지고 몰수를 구하려면 뭘로 나누면 됐었지? 화학식량으로 질량을 나누면 됐었어요. 자, 부피를 가지고 몰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써야 됐죠? 0도씨 1기압 기준으로는 22.4L로 나누면 몰수가 구해졌었어요. 자, 입자수 개념으로 몰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했었죠? 어떤 입자수가 있을 때 그걸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즉 뭘로? 아보가드로수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몰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몰수 개념은 뭐다?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눈 거, 부피를 1몰일 때 부피 22.4L로 나눈 거, 입자수를 아보가드로수로 나눈 게 몰수예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진짜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뭐냐면 얘는 단위라 그랬잖아요. 단위. 보세요. 여러분, 배추 100포기가 한 접이라 그랬죠. 그럼 배추 1000포기는 몇 접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배추가 1000폭이니까 얘가 몇 접인지 알려면 한 접이 몇 폭인지로 나누면 10접이구나 나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결국 여기에 있는 분모에 있는 녀석, 이 분모에 있는 녀석은 뭐냐면 분자에 있는 녀석을 기준으로 그게 1몰일 때의 값이 들어가는 거야. 뭐냐면 내가 질량을 가지고 몰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1몰일 때의 질량으로 나누면 돼요. 1몰일 때의 질량이 화학식량이니까. 내가 부피를 가지고 몰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그 부피를 1몰일 때의 부피로 나누면 돼요. 내가 입자수를 가지고 몰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1몰일 때의 입자수, 아보가드로 서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한 내용이 다 뭐냐면 그냥 엄청 심플해요. 뭐예요? 내가 몰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질량으로 구하든 부피로 구하든 입자수로 구하든 어떻게 해라? 얘네들을 갖다가 1몰일 때의 값으로 나눠주면 돼 라는 거예요. 여기 연필 36자루가 있네. 이거 몇 다스야? 라고 물어보면 한 다스가 12자루니까 36자루를 36자루를 12자루로 나눠주면 3다스구나 이렇게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 개념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여기에서 이제 살짝 더 확장돼서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언급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몰수의 비가 부피의 비이기도 하고 입자수의 비가 되기도 하고 뭐 개수비가 되기도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양적 관계 부분에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 사실 우리가 어찌 보면 2시간 동안 배운 내용은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입니다. 요거가 식을 생각해가지고 뭐 이 공식도 아니지. 요거 생각해서 문제를 풀고 요걸 생각해서 문제를 풀고 요걸 생각해서 문제를 풀으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는 정말 우리가 무슨 모국어를 하듯이 너무 자연스럽게 튀어나와야 돼요. 너무 자연스럽게 얘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게 기본이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어찌 보면 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얘가 한 단원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얘와 관련된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쫙 깔리는 거예요. 왜? 그 뒤에 진짜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얘가 정말 자연스럽게 사사사삭 모국어처럼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화학의 네이티브 스피커가 되려면 얘는 정말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되게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반복을 해야 돼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혹시 시간이 나오면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죠. 뭐 일단 오늘 여기 1몰의 질량과 부피의 관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내용이 뭐였더라? 양적 관계였. 또 이제 양적 관계 들어가는 거였나? 다음 시간 내용이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네, 양적 관계랑 나오네요. 그쵸? 네, 양적 관계랑 그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농도 개념 나오거든요. 그 개념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